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의사들이 환자 가족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그 비밀을 아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모르고 계시다가는 언젠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75세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폐암 말기였죠. 가족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그 가족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작 이런 걸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버님이 이렇게 고생하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본인도 가족도 모두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60대, 70대가 되시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되죠. 친구분이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형제 자매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시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시면서도 막상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연명치료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그게 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누가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의사들도 환자 가족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복잡해서일까요?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의사들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어려워요.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쉽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현실이고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본 가족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끼리 아버지가 뭘 원하셨을까? 하며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등하는 모습들 말이에요. 어떤 자녀는 끝까지 해봐야지라고 하고 다른 자녀는 이제 그만 편하게 보내드리자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환자분의 의견은 들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준비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정해두고 가족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아직도 이런 이야기만 꺼내도 무슨 불길한 소리냐면서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은 불길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명한 준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보험은 들어놓으셨죠? 왜 보험을 드셨나요? 사고가 날까 봐서, 병이 생길까 봐서,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과거보다 훨씬 오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 자체는 물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선택의 순간들도 더 많아진 거예요. 언제까지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어느 시점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연명치료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했을 때와 거부했을 때 각각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어떻게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이나 구체적인 정보는 바꿨지만 상황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 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명치료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거주하시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명치료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구체적이고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연명치료란 쉽게 말해서 환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인공적으로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료 행위들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영양 공급, 수혈 등이 포함됩니다. 들어보시기만 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치료들이죠. 제가 지난달에 만난 박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3세 박 할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부전이 왔고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인공투석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인공투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인공투석이라는 게 단순히 기계에 연결해서 잠깐 하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5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계속 의식이 없으신 상태이고 몸에는 여러 개의 튜브가 연결되어 있고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어머니를 위한 일일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비용 문제였습니다. 한 달 치료비가 거의 500만 원이 나왔어요.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만 해도 월 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개월, 몇 년씩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박 할머니 가족들은 결국 2주 만에 투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족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모릅니다. 큰아들은 끝까지 해야 한다고 했고 둘째 딸은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신다고 했고 막내 아들은 돈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정작 당사자인 할머니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이런 상황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은 어머니가 뭘 원하실까를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반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최 할아버지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달랐어요. 진단을 받고 나서 바로 가족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식을 잃으면 인공호흡기 같은 건 달지 말아라. 자연스럽게 보내달라. 가족들은 처음에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지만 최 할아버지는 단호하셨어요.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 온몸에 튜브 달고 기계 소리 들으면서 죽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사전의료 의향서까지 작성하셨습니다. 3개월 후 최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달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족들은 망설임 없이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미리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박 할머니 가족들은 2주 동안 매일 병원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최 할아버지 가족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비교적 평온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연명치료가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69세 김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50% 정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죠. 실제로 김 할아버지는 한 달 만에 회복되어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문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무작정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의사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고 해도 그래도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면서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1% 미만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그 1%의 가능성을 위해서 환자는 계속 고통받고 가족들은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져야 하는 거죠. 더욱이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상태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은 없고 인공호흡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고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고 가족들이 와서 아버지 저예요 라고 해도 반응이 없죠. 이런 상태가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씩 계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만난 한 보호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고생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요. 이게 바로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연명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럼 바로 죽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아무런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완화치료라는 걸 합니다. 완화치료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환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예요. 통증을 줄여주고 호흡이 편하도록 도와주고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최 할아버지 경우가 그랬어요. 인공호흡기는 달지 않았지만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는 충분히 사용했고 산소 공급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비교적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결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보내자고 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그래도 치료를 해보자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치료를 하다가도 이제 그만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만난 한 가족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연명치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막상 상황이 되니까 가족들이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고 해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할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자 결국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죠. 이렇게 결정을 바꾸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고 특히 이런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고민하고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한 번은 마주해야 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를 선택하든 거부하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을 누가, 언제, 어떻게 내리느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환자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가족들과 충분히 공유해 두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의식을 잃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이 있는 한 끝까지 버텨보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선택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품위 있게 자연스럽게 가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존중받을 만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혼자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들과 나누셔야 해요.
특히 자녀들과는 반드시 이런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기 싫어할 텐데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녀들이 더 고마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속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말이에요. 제가 만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이 할아버지는 건강하실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이 종이를 보고 결정해라. 그러면서 A4 용지 한 장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주셨어요. 그 종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30% 이상이면 치료하되 그 이하면 자연스럽게 보내달라. 단 통증은 최대한 줄여달라. 그리고 너희들끼리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평생 행복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2년 후 이 할아버지가 정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20% 정도라고 했어요. 자녀들은 그 종이를 보고 망설임 없이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끼리 얼마나 싸웠을까? 여러분도 이런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서류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A4 용지 한 장에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두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나누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예요. 인터넷에서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서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대화입니다. 형식적인 서류 하나로 모든 상황을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실제 상황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 가족들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여러분의 가치관을 충분히 전달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평소에 나는 남에게 폐 끼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자주 말씀하셨다면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님은 가족들에게 부담 주는 걸 원하지 않으실 텐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반대로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고 하셨다면 부모님은 우리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기를 원하실 텐데라고 생각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게 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완화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고통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적극적인 선택 아닐까요? 실제로 완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면 연명 치료를 받는 환자들보다 오히려 더 평온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통증도 적고 의식도 비교적 맑고 가족들과도 대화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런 선택이 쉬운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서상 끝까지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연명 치료를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가족들이 많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품위 있는 마지막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무작정 생명만 연장시키는 것이 사랑은 아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가족들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생각한다. 너희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연명치료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기엔 너무 늦어요.
지금 건강할 때, 마음이 편할 때 미리 생각해두고 준비해두는 것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어쩌면 운명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운명을 여러분의 손으로 현명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까운 지인과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큰 힘이 된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좋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